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복이 좀 됐죠. 코스피 지수가 4,004포인트, 코스닥은 9,001포인트. 그래서 4,000과 9,000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또 4,000포인트가 뭐 깨졌네, 안 깨졌네,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000포인트 깨졌다 그래가지고 또 큰일 났구나 막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는 모습 좀 있었어요.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자,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많이 회복됐어요. 아까 장중에 6%까지 떨어질 때는 뭐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뭐 난리가 아니었는데, 사이드카는 어차피 선물 쪽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10% 이상 빠지게 되면 네, 서킷 브레이커 걸리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인데, 생소한 그런 이런 장치들, 그런 것들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이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죽이진 않아요. 보통 사이드카가 떨어지든 뭐 서킷 브레이크가 떨어지든 급락이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반등은 나옵니다. 그 반등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외국인들은 오늘도 2.5조 원을 던졌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근데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개인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개인들이 안 사야 되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는 거죠. 네, 뭐 어느 정도는 떠넘김을 받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는 매수가 들어오는 걸 생각합니다. 자, 매수를 하지 않으면 가격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팔고 싶어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더 싼 가격에 팔 수는 없어요. 계속 받아주니까 외국 놈들이 팔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많아지게 되고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건데,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경계하셔야지 돼요. 반면에 삼성전자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건 낙폭이 더 큰데, 네, 삼성전자 낙폭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네, 매도는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시총 상위인데 시총이 더 큰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형태들이었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어요. 한 2,400개 정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하락전이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오늘 정신이 없었다. 자, 근데 모양을 보니까 내일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 기대감도 또 살짝 가져보자고요.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만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4,0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지켜지게 될 것 같아요. 3,900, 3,800 정도까지도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아마도 4,0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4,000포인트 아마 위쪽으로 조정이 좀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횡보 박스 형태, 고점권 박스 형태의 모습은 이렇게 4,000포인트 위쪽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글쎄요, 모르죠. 더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무조건 이제 4,000포인트 지지해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주가가 만약에 또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변화를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전략은 일단은 4,000포인트 이상에서 박스권 횡보, 여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계시되 플랜 B, 플랜 C 정도 계속 갖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정도 참고하시고, 코스닥도 오늘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시 되진 않아요. 증시 내용만 보면. 근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한숨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수급 동향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3시경부터는 이제 매도가 딱 줄어들었거든요. 더 이상 안 팔겠다는 시비로 나올 수 있겠죠. 어제도 2조 넘게 팔았고 오늘도 2조 넘게 팔았으니까 이게 이틀 만에 하이닉스에 거의 이틀 동안 3조 가까이 팔아치웠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냥 하이닉스 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팔아먹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 있어요. 그동안도 계속 팔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틀 동안 3조 원 정도 팔아먹었다라는 것은, 야, 이거 가능한가라고 싶을 정도예요. 왜 하이닉스 안 좋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매수가 들어올 때 와장창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던져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3조 원 팔았다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건 시총도 크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하이닉스에 3조를 팔았다. 물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온 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팔아먹은 것 치면 어마어마할 텐데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바스켓 매매 다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도 오늘 별 볼일 없었고요.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개인들이 받은 물량 대부분이 하이닉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일단 체크해 보자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 하락했죠. 네, 10만 전자 유지해서 끝났습니다. 시간에서는 지금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넥스트레이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내일 정규장을 보세요. 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1.19 다 올라왔어요. 58만 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매도가 이렇게 나왔다. 물론 기관도 매수한 게 좀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개인들의 파워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들의 파워인데 주가가 일단은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상투 아니면 동학개미 운동 때처럼 그냥 막 밀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반도체 쪽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조금 제가 계산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까지 올라가서 약간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집어 던진다? 주가를 좀 뺀 다음에 다시 살려는 생각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네, 30만원대 이상부터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실히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이닉스는, 네, 지금 충분히 올라간 것 같다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고요. LG엔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뭐 볼 게 없습니다. 네이버만 올라갔어요. 네이버만 오늘 상승 포인트 만들어졌고, 나머지 뭐 조선주부터 해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그냥 다 안 좋죠. 뭐 빨간 게 없어요. 빨간불 들어온 게 메리츠 금융지 하나 들어왔나요? 삼성화재 오늘 좀 올랐네. 뭐 말고는 뭐 다 그냥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볼 게 없죠. 오늘은 뭐 다 많이 빠졌고 조방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지 같다. 네, 그지 같다. 그지 같다.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진 부분이라서 실제로 지지선까지의 괴리가 아직 남아있거나 또는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하고 올라가거나 이런 정도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코스닥도 살펴보셔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쭉쭉쭉쭉 다 밀렸습니다. 네, 뭐 소부장 종목들 조금 올라간 거 있어요. 뭐 한솔 아이원스나 네, 이런 거는 신고가죠. 네, 그다음 유진테크도 오늘 신고가예요. 이런 것들 좀 올라간 거 있는데 대부분 다 빠졌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DIC 요거 오늘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대박 터지긴 했는데 요거 말고는 뭐 티라이텍도 좀 올라갔나요? 네, 요런 것들 뭐 있는데 나머지는 다 빠졌죠. 그냥 다 빠졌습니다. 다 빠져가지고 뭐 이거저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다 하락했다. 특히 시총 상위에 있는 거 그동안 줄기차게 올라가더니 쭉쭉 빠지고 있다는 거 조심들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등락현황 한번 보죠. 자, 코스피 쪽에서는 176개 상승이고요. 734개 하락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네요. 351개 상승이고요. 1314개. 2100개 정도. 오늘 2100개? 네, 2050개. 뭐, 2000개 정도 오늘 빠졌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죠? 네. 근데 낙폭이 커요. 자, 상승률은요, 유튜바이오나 카티스, 뭐 이런 등등등에서 상한가 종목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노타도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보면 대덕전자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간 게 있어요. 그리고 SJG 세종까지 해가지고요. 32개. 자, 재밌는 건 인버스 쪽이 거의 없어졌어요. 인버스가 다 뒤로 밀려버렸죠. 올라가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주가 올라가니까 쭉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 상승 포인트 좀 나왔겠네요. 1.68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하락률이 크니까 근데 좀 애매하죠. 자, 여기 레버리지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하락 포인트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25개. 네, 야, 파라다이스 그때 팔아먹었는데 많이 빠지네요. 잘 팔았네. 잘 팔았어. 그때 팔고 나서 좀 더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쭉 빠져버리네요. 야, 확실히 네, 주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도할 때는요, 이럴 때 팔아도 되지만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1선 깨질 때쯤 되면 처음에 내가 팔아먹으려 했던 가격대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매도하셔도 충분하니까 혹시라도 뭐 지금 떨어지는데 매도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서 신고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가 근처대에서 움직여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도할 기회 충분히 줍니다. 대형주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매도 기회를 한번 놓쳤어? 그러면 또 줍니다. 두 번째 놓쳤어? 세 번째 또 줍니다. 세 번째 놓쳤어? 네 번째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안 팔아버리면 이제 엿되는 수가 있겠죠? 네, 그때까지 계속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요 정도. ETF 제외하면은 사실 떨어진 거 별로 없네요. 낙폭은 어느 정도 됐죠? 5.16 좀 많네요. 한 4%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되겠죠? 저도 한 4% 될까 말까 합니다. 네, 오늘 마이너스, 아까는 마이너스 거의 6%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뒤통수, 그랬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네, 4%대, 4% 극초반이거나 아니면 3%대 후반이거나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계좌 자체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져도 크게 타격은 없는데, 그래도, 빠졌다는 게 좀 기분 나쁘죠? 네, 오늘은, 계좌가 한 4% 정도 빠진 것 같다. 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4%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빠졌다. 제 얘기를 할.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볼게요. 자, 확정된 매매 동향. 삼성전자를 기관이 팔았어요. 금융투자 이놈! 팔았죠. 하이닉스 샀어요. 왜냐면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 순매수 있었고, KB금융, 알테오젠 등등등등. 근데 크게 의미 없죠? 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팔아먹은 게 하이닉스가 1조 2천억, 어제 1조 3천억. 어마어마한데, 어제부터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부터 치면은. 하이닉스 2조 8천억을 어제 1조 5천억 팔았군요. 2조 8,500원. 이틀 동안, 어제 오늘 3조 원 팔아먹은 거예요. 삼성전자도 제법 많이 팔았어요. 8천억이에요. 그래서 많이 파는 겁니다. 오늘 쪽 다시 넘어가면 오늘 삼성전자는 1,600억. 매도가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CNS,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은 많은 편이죠. 왜냐면 삼성전자와 시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600조짜리 기업인데 다른 애들은 기껏 해봤자 5조 원, 50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서 1,000억 매도 나오는 거하고 삼성전자 1,000억 매도 나오는 건 크게 차이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매도 많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매도 많이 나왔어요. 하이닉스는 1조.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닉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오늘도 하이닉스 무지하게 산 거고요. 삼성전자 좀 샀지만 하이닉스 쪽에 거의 집중입니다. 진심으로 하이닉스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빚내서 투자한 게 물렸기 때문에 물타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안 사버리면은 못 팔아요. 근데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계속 사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계속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위쪽에서 물린 부분들을 물타기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번 변동성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재밌는 건 현대차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현대차 지금 아래쪽에서부터 쭉 끌어올렸는데 여기 매물대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죠. 25만원 조금 위쪽 여기 매물대 치고 올라가는데 자동차는 또 왜 샀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삼성전자는 팔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샀어요. 재밌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수가 좀 많이 보입니다. 2차전지 쪽 매수. 그리고 골고루 좀 이제 주워 담은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원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거 괜찮아요. 상한가 30% 오르고 10% 내렸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별 문제 없고, 일단은 종목 싸움이 좀 될 것 같아 보이죠. 대형주가 주춤해지게 되면 개별주 위주로 변동성이 좀 나타나게 될 텐데, 떨어진 거 그냥 복수하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반등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치고 올라가는 거 오늘 반등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내일 올라간다? 좀 내일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은 꼭 나옵니다. 반등은 꼭 나오고 직전 고점 근처나 혹은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게 될 거예요. 그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떨어지고 있을 때 매도하지 마시고 잘 버티세요. 아프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버티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다시 올라가면 그때 매도 포인트를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더 진행을 해보든지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조금 더 유지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은 강세장이라네 잊지 마세요. 아직 시장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흔들리는 거 가지고 큰일 나지도 않습니다. 바람 한번 분다고 집이 무너집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자, 일단은 집을 버티는 그 기둥이
기울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해보자. 아시겠죠? 종목들 잘 들고 가시고, 자, 이런 툼에도 이겨내야지 돼요. 이런 거 이겨내시고, 자, 만기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못 빼요. 만기일 있으면 많이 못 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요? 네, 내일 아침에 좀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